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교육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세일즈를 맡고 있는 이용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미디어 통해서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도 받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제 비대면, 언택트, 이제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게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용어가 되어버렸는데요. 미래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앞으로 예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 라고 하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의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일터로 가는 과정이 정말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는 일어나서 PC 앞에 앉아 출근 체크를 하고 줌이나 웨이론이나 구글 미트 등등의 화상 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는 상황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힘입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출근 상황의 그런 변화, 이커머스 등등 정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교육 현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등교를 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PC에 접속해 출석 체크를 하고 선생님들은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며 채팅창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파일들을 통해 그런 과제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 현장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그런 갑작스러운 등장, 그에 따른 교육 현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에 따른 우리의 발빠른 대처. 저는 이 발빠른 대처 안에는 바로 우리 국내 기업들의 뛰어난 IT 기술력이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감히 이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IT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개인들 그리고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정보 자원들을 미리 구축해놓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주는 방식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를 집을 짓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를 목재로 만들어서 재단하고 재단이 된 재료들을 통해서 실제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목재와 재료들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해 조립식으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을 짓는 방식과 같이 IT에서도 이 클라우드 기술이 이미 준비된 자원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빠르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준비된 재료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굉장히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 쪽으로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을까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017년도부터 개인 고객들과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크게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IaaS,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PaaS,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SaaS 서비스들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매해 상품 수나 고객 규모 등등 매년 2배 이상씩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어떤 카테고리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영역에 해당이 되는 IaaS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의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AI 서비스나 서비스 및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인 수집이나 통합 분석을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수백만 대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안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IoT 서비스처럼 앞으로 우리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AI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클라우드 기술력 그리고 상품들, 이 기술력과 상품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1학기였죠.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청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도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온라인 계약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캐리스,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진흥원에서는 학습 보조 시스템의 이 학습터가 기존에는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그 전문 기술진들과 한국교육학술정보진흥원의 담당자 분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4만에서 5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클라우드의 기술력만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한 결과는 300만 명의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그에 따른 90만 명의 동시 접속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계약을 저희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결과론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클라우드 기술들이 활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자, 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 함은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가장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유연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연성을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토 스케일링이라 함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인프라의 스펙이나 그런 자원들을 유연하게 확장을 시켰다 축소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스펙을 유연하게 올려주는 스케일업 기능, 자원을 늘려주는 스케일아웃 기능을 통해서 교육학술정보진흥원의 학생들의 정말 그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들을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이루었는데요. 기존의 레거시 장비를 활용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많은 학생들, 300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를 감안해 정말 최상의 스펙의 레거시 환경이 필요했을 텐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연한 그런 트래픽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자원만 활용하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프라 서비스 또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CDN 서비스입니다.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특성상 다양한 영상 자료들, 이미지 자료들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달해주는 CDN 서비스가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좋은 기능들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환경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안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오토스케일링이나 CDN 서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동안 최상의 보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혹은 글로벌을 막론하고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인증들을 취득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공 클라우드 인증 취득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들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의 활용은 단순히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교의 상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대학생들 또한 원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이후에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학 생활에 꽂힌 MT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겪어보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쉬울 따름인데요. 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 때도 수업은 했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듯이 대학 현장에서도 이 LMS라고 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 덕분에 원격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기존의 네이버 클라우드는 LMS 전문 개발 회사들인 유비온이나 자이닉스나 메디오피아, 아이맥스, 디유넷 등등의 수많은 LMS 개발사들과 함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약 50여 개 이상의 대학교에 현재 LM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D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전국의 3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CDN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LMS나 이런 CDN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내의 학사행정 시스템, 홈페이지와 같은 서비스들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학교 쪽에선 검토를 해주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또한 인더스트리 미디어도 처음 스마트 러닝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객분들에게 안정적인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CDN을 통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보안이 적용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장점은 특정 기간에 많은 학습자분들이 동시에 학습을 진행해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의 미래, 자, 어떤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자, 물론 제가 확실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섣부른 판단일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필드에서 보여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결과적으로 이 단어 하나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AI인데요. 대학교에서는 현재 많은 대학교와 학과 안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와 특강들이 현재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AI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서버만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다수의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GPU 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GPU 서버가 활용이 필요한데요. 현재 대학 내에서는 이러한 GPU 서버들을 레거시 환경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해 연구 개발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 안에서는 영상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음성이 실제로 이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이 변환이 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막으로 보여지는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막으로만 보여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의 이런 강의 내용들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데이터로 보관이 되고 데이터로 보관이 된 걸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의 개인 맞춤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차세대 방향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개인 맞춤화라고 하는 영역이 단순 지금 교육 현장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이커머스, 핀테크, 구매권 안에서도 이 초개인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초개인화라고 하는 영역은 즉 데이터 분석이 기반이 되고 그 데이터 분석의 기반에는 바로 이 클라우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클라우드 기술 위에서 앞으로 어떤 뛰어난 서비스들이 태어나고 어떠한 신세계가 우리 생활 앞에 나타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이런 신기술들, 신세계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의 미래 교육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유밥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분들이 퀄리티 있는 학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맞게 되었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해답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또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지금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초대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